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커뮤니티를 뒤지고 있는데 요즘 이혼사유 랭킹 10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게시물에 소개된 거 이혼사유 5위에 해당되는 건데, 근데 5위든 10위든 이게 말하는 곳마다 조금씩 달라서 저는 그냥 구글에 검색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첫 번째, 배우자의 폭언 및 폭행. 이건 뭐 당연히 같이 살면 안 되는 케이스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했다는데 이거 같이 살면 비정상이잖아. 그리고 배우자의 또 다른 사랑인데 이건 너무 고전적인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죠. 같이 살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격 차이인데, 여기 괄호치고 가치관의 차이라고 정확하게 적혀있죠. 여기서 가치관의 차이라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남녀가 서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남자는 보수적인데 여자는 진보적이라든가, 남자는 사회주의를 좋아하는데 여자는 자본주의를 좋아한다든가 하면 이게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굴러갈 수가 없잖아. 그 모든 게 아이 교육,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 방향성, 모든 게 결정되어 있는 개념들인데 반대 방향이다.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네 번째가 경제적 문제, 다섯 번째가 양가 가족의 갈등, 여섯 번째가 악의적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방치하고 집에 안 들어오는 행위, 그리고 일곱 번째가 리스, 여덟 번째가 가족 간의 성격 불화, 아홉 번째가 배우자의 범죄 행위, 그리고 열 번째가 배우자의 질병. 그런데 이상하죠.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요즘에 많은 이혼 사유 하나가 없잖아. 그리고 그건 의외로 불법이고 범죄 행위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속이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기죄, 배우자를 기망하는 행위, 배우자에게 알려야 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혼한 케이스, 결혼하려고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문제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고양이 병원비로 8천만 원. 남친 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고양이 3마리 키우는데 지금까지 병원비로 8천만 원 넘게 쓴 것 같아. 고양이들이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아파. 작년에 고양이 백혈병으로 치료하러 미국까지 다녀왔어. 근데 결국 하늘나라로 가. 그래서 36살인데 모은 돈이 많이 없어. 현금 1,000만 원 정도? 남자친구한테 솔직히 말해도 될까? 아니면 그냥 전세상이 당해서 없다고 뻥칠까? 슬프다. 남자친구랑 동갑인데 남친은 이미 1억 모았대. 솔직히 말하기엔 용기가 안 나. 라는데, 보세요. 아직 결혼 전 예시인데 빚이 없지만 저대로 결혼하면 사실 남자친구, 남편을 기망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속인 거잖아. 거짓말하고 결혼한 거잖아. 그런데도 다행인 게 빚은 없다. 이게 극단적인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 번씩 상상을 하잖아요. 도대체 내 배우자 될 사람은 저 나이까지 뭐 하길래 돈이 없을까? 나보다도 2년이나 빨리 취직해서 돈 벌었을 텐데 그 많은 돈들은 어디에 썼을까? 피부과에 썼나? 여행 다녔나? 농부백을 질렀나? 생활비를 헤프게 쓰나? 이런 5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결혼해서 돈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고양이한테 돈을 8천만 원이나 썼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못 모았다잖아. 빚이 생길 뻔했다잖아. 그러니까 사람이랑 동물이랑 뭐가 중요한지 구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나요? 절대 안 바뀝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동물이에요. 이런 여성이랑 결혼하면 굉장히 불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결혼 반년 만에 이혼 준비 중입니다. 연애 5년 후 결혼했고 제목대로 반년 만에 이혼 준비 중입니다. 와이프는 저보다 1살 어리고 30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다음은 결혼 후 반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결혼 전 제가 모은 돈으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준비했었고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별도로 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와이프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었는데 결혼 후 곧바로 그만뒀습니다. 임신 준비를 하겠다는 이유였고 이 부분은 저도 동의했습니다. 라는데, 일단 여기 부분에서는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게 없죠. 왜냐하면 남자가 동의를 했잖아. 동의를 하지 않고 여자가 막무가내로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었다면 이게 고의성을 따져서 기망 여부를 따져야 될 텐데, 그럼 이혼 사유에 해당될 텐데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아이를 갖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시도했으나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결혼 상대일지라도 배우자가 나이가 많으면 별 방법이 없다. 임신에는 특별한 처방이 없다. 어린 게 최고라는 걸 또 아실 수가 있잖아. 그런 대목이지 않습니까? 전업주부임에도 아침 식사 준비는 없었고 제가 출근할 땐 거의 자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거의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돈 관리는 함께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경제권 전권을 와이프가 갖겠다고 하여 다툰 적이 있습니다. 라는데, 이것도 이혼 사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부부는 경제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가족이니까. 명절에도 저희 부모님께 마지못해 전화만 했고 명절 선물만 저를 통해서 보내는 등 저희 부모님을 남대하듯이 하였습니다. 되게 고맙다는 얘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이거 두 개는 이혼 사유는 아니고 네가 저런 여자를 선택했으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되는 사유죠. 왜? 연애할 때 저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뭐 숨기고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저런 거는 어느 정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손깍지 씌어서 그게 안 보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뒤에서 보면 다 보인다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혼 사유가 안 되지만 마지막 문장은 해당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남자는 살았어요. 관계를 가질 때 결혼하고 나서부터 항상 어쩌고 저쩌고 주 1회 이상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거마저 일방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스킨십도 거부합니다. 결혼 전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부분인데 결혼 후 180도 변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도 설득력 없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라는데, 이 글쓴이도 결국에는 리스로 인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케이스라는데, 남자들은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이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케이스죠. 그리고 그 리스 이후로 경제권을 요구했다든지 남자를 길들이려고 했다든지 정황이 포착되면 더 빠른 판결을 받으실 수 있고요. 물론 여기까지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이게 뭐 이혼 사유가 되는데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하냐, 축자고 물어뜯으시면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도 아니고 그냥 웃자고 만든 영상인데 나는 웃기려고 만들었는데 대부분의 구독자들이 잘 웃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은근짓 하는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보여요. 그런 잣대로 들이밀고 토론하고 싶으시면 법률 채널, 변호사 채널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법적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리카이 데키마스까? 뭐 어쨌든 여기서는 뭘 속이고 결혼한 것 같습니까? 남편에게 배우자가 남편 직업만 보고 결혼했다는 걸 속이고 결혼했잖아.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직업도 없는 배우자가 남편의 돈을 탐하고 경제권을 가지려고 한 거, 그것도 그렇고 이상하게도 경제권 이야기한 이후로 남편과의 스킨십이 굉장히 없어졌잖아. 거부하기 시작했잖아. 결혼 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다니까. 결혼하고 나서 그것도 경제권을 이야기하고 나서 저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결혼하자마자 안정적인 직장을 때려치우고 남편과의 스킨십을 거부하고 대도 않은 이유로 핑계대고 모든 정황이 남자의 경제력, 직업을 보고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이런 여성분을 만나서 결혼하시면 굉장히 불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안 만나야 돼. 만나면 여러분들 인생만 불행해지니까. 그리고 한 가지 예시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 만난 여친이 사실 돌싱이네. 오늘 만나서 데이트하고 울집에 와서 넷플릭스로 영화 고르다가 갑자기 사실 할 말이 있다고 머뭇거리길래 알트코인으로 이런 거 있냐, 내가 더 벌면 된다고 농담처럼 긴장 풀어줄라 했는데 튀어나온 얘기는 정말 뜻밖의 고백이었어. 나랑 여친 둘 다 30대 중반 넘긴 했는데 한 7년 전이었던 20대 후반에 결혼생활 2년 정도 하다가 서로 안 맞아서 이혼했다더라. 이 친구 그래도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괜찮은 문제야? 돌싱과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 많다고 누가 시원하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데, 돌싱이랑 결혼요? 이게 뭐가 문제됩니까? 사랑하면은 그걸로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젊었을 때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물론 29살이 적은 나이는 아니죠. 실수하면 안 되고. 그런데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게 극복 가능하단 말이야. 남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 그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없는 데서 살면 되잖아.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 남자가 조금 더 고생하면 되는 문제지.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일단 댓글을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애도 있을 거. 20대 후반에 했으면 있는 게 자연스럽지. 그때 했는데도 애 안 만들었을 정도로 결혼생활 파탄 났으면 귀책 사유 무가 알만한 거 아니? 게다가 귀책 사유 측면에서 여자가 당당했으면 만나기도 전에 얘기할 수 있지라는데, 맞는 말이죠. 숨기는 게 뭔가 있으니까 1년 후에 남자가 빼도 박도 못할 때 내한테 뽀릴러브 했을 때 이야기한 거잖아. 그리고 20대 후반의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스킨십을 안 했을 리는 없죠. 그럼 스치면 임신일 텐데. 20대는 원래 그렇습니다. 스치면 임신해요. 그러니까 임신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논리적인 이야기잖아. 이혼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더라. 그렇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귀책 사유가 지금 여자친구에게 있다면 똑같은 이유로 글쓴이와 그 귀책 사유로 헤어질지 몰라요. 사람은 원래 잘 안 변하는 거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변하는 사람은 역사 속 굉장히 위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멋지게 개척했던 사람들 말고는 없다니까. 원래 인간은 잘 안 변합니다. 돌싱인 걸 떠나서 1년 동안 널 속인 게 문제지 저것만 숨겼던 걸까 하는 의심이 계속될 거.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돌싱 한번 갔다 온 거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니까. 저 그렇게 막힌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다 이해한다니까.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저걸 1년 동안 속인 거 남자가 계속해서 의심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다른 문제가 생기면 저 여자가 또 숨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남자가 의심하지 않을까요? 100%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이게 알아내기도 어려운데 무조건 걸러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배우자로서 0점인 사람들이잖아. 상대방을 속이고 기망한 거, 비밀을 자꾸 만들고 감추려고 한 거, 이게 문제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요? 뭐 이것에 대해서 결혼 이전에 찾아내셨다면, 사실을 알아내셨다면 그건 뭐 다행인 거고 그대로 헤어지면 되는 거고, 이미 결혼하셨다면, 아니 와이프가 나를 속인지도 모르신다면 뭐 어쩌겠습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이셔야지. 그거 말고는 뭐 방도가 없죠. 꿈속에서 깨어나시간입니다. 레드 쌍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